안녕하십니까. 휘어지고 늘어나는 전극 구조 디자인학이라는 연구를 발표하게 된 김경환입니다.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신호 및 전력 전송 라인은 견고하거나 기껏해야 유연한 정도의 기판 위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가지는 한계점은 상용화 제품이 비교적 작은 장치로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디바이스의 성능 상승이 지연되고 있던 가운데 롤러블 혹은 폴더블 디바이스와 같이 새로운 디바이스 구조가 등장하면서 신축성 있는 디바이스가 차세대 디바이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축성 있는 즉 스트레쳐블 전극은 소비자가 요구하는 편안함을 목표로 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피부에 고정되거나 이식되어 작동하는 웨어러블 생체의학 장치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트레쳐블 전극 기술은 변형 능력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분야, 전자장치가 통합된 물체가 쓰이는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쳐블 전극을 구현하는 방식 중 하나는 기존에 연구된 전극 물질을 신축성 있는 그물망, 물결 등의 패턴으로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에 검증된 높은 전기적 특성을 가진 물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스트레쳐블 전극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쳐블 전극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판을 구부리거나 늘릴 때 그리고 그 이후에도 회로의 온전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반복되는 변형에 의해 능력이 집중되는 부분에서 저항이 증가하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스트레쳐블 전극 구조의 신뢰성과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전극의 패턴의 형태를 다르게 함으로써 전극에 가해지는 응력을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양한 모양의 전극 패턴의 디자인에 관해 연구할 것입니다. 회로의 구조가 변형될 때 적용하는 스트레스가 살펴보는 연구이기 때문에 이에 관여하는 변수들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스트레인은 물체의 기하학적인 변형의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변형된 길이분의 초기 길이로 정의됩니다. 스트레스는 물체 표면에 작용하는 단위 면적당 힘입니다. 역률은 재료 강성을 나타내는 값으로 스트레스 분의 스트레인으로 정의됩니다. 스트레인이 변함에 따라서 필요한 스트레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크게 일라스틱 존, 탄성 영역과 플라스틱 존, 소성 영역으로 나뉩니다. 탄성 영역에서는 힘이 제거되면 원래 형태로 돌아오고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이 비례하는 구간으로 역률이 정의됩니다. 소성 영역에서는 힘이 제거되어도 영구적인 변형이 발생되고 스트레스가 더 커지면 파괴되는 점이 생깁니다. 두 그래프는 제로에 따른 스트레스, 스트레인 곡선을 나타낸 것입니다. 왼쪽은 잘 늘어나는, 즉 덕타일한 성질을 갖는 연성의 물질이고 오른쪽은 파괴가 잘 되는, 즉 브리틀한 성질을 갖는 취성의 물질입니다. 우리가 회로에 사용하는 재료인 금속의 경우 연성을 갖기 때문에 왼쪽 그래프와 같이 작은 응력에도 변형됩니다. 이러한 금속의 성질을 고려하여 회로의 형태를 설계해야 합니다. 일어나는 전극을 디자인할 때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어떻게 디자인할 계획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극이기 때문에 높은 전기적 성능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을 가지는 금속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전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판을 구부리거나 늘리는 동안 그 이후에 회로가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금속으로 되어 있으면서 잘 늘어나고 구부려지는 것을 생각해 본 결과 용수철 모양이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이를 2차원 모형으로 모델링하기 위해 오른쪽 그림과 같은 파동 모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사전 조사를 해본 결과 파동의 모양을 타원형, U자형, 말굽 구조로 만들 수 있었고 각각의 구조에 입력을 가하여 변형을 실험해 본 결과 타원형 구조의 경우 마루에서 높은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이 집중되었습니다. 때문에 전극 소재로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더 높은 응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더 큰 곡률 변경이라는 가지는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U자형 구조는 타원형에 비해 더 큰 반경을 가져 스트레인이 더 많이 완화되지만 고든 수직선이 수직 변형을 제한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말굽 구조에 관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말굽 구조는 그림과 같이 중심각에 180도 이상인 홀을 이어 붙인 모양입니다. 이 구조의 경우 최적의 구조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스트레스가 전극에 매우 적절하게 분배되었습니다.
이 말구 구조를 어떻게 더 큰 힘에 견딜 수 있게 할지 연구해 볼 계획이고, 이에 관해 설명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극 트랙 개수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왼쪽에 있는 단일 트랙 전극입니다. 전극이 전극을 늘리는 방향과 평행하면 장력을 받지만 전극을 늘리는 방향과 수직이면 압축을 받습니다. 또한 부리선의 안쪽은 장력을 받고 바깥쪽은 안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복합 트랙 전극 역시 단일 트랙 전극과 마찬가지로 같은 힘을 받지만 스트레스는 단일 트랙 전극보다 6배 이상 작습니다. 따라서 복합 트랙 구조가 단일 트랙 구조보다 전극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판과 RW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판의 역량을 간단히 말하면 기판의 단단한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기판의 역률에 따라 전극의 역력을 비교하였고, 그 결과 기판의 역률이 작을수록 전극의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전극 제작을 위해 기판을 유연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R분의 W와 응력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R은 곡률의 내부 반지름, W는 전극의 폭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스트레스와 R분의 W 사이의 관계를 찾기 위해 서로 다른 70개의 모델을 심장 정도에 따라 스트레스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R분의 W가 클수록 스트레스가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R이 크고 W가 작은 전극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조사를 통해 신축성 있는 전극의 필요성과 조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앞에서 나온 이론과 추가적인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팀원 각각의 신축성 있는 전극을 디자인할 것입니다. 또한 직접 설계한 전극을 구현하여 이를 적용한 스트레쳐블 전극을 제작하여 기계적, 전기적 특성을 확인해 볼 것입니다. 지금까지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영희 팀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분들 그리고 조교님들도 질문이 가능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시거나 채팅창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양현 학생분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스트레쳐블 전극을 사용한다면 차지하는 부피를 줄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학생들이 어렵다면 제가 답변을 해야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그 스트레쳐블 전극의 특성상 이게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부피라면 그 차지한 면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면적이 넓어질 수밖에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저희가 그 기기가 발전하는 그런 그 방향성에 대한 그런 추구 때문에 그 정도는 네, 감안을 하고 차지 면적을 늘리면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그러한 면적이 늘어난 것을 이용해서 좀 더 센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기기의 특성을 특성 쪽으로 활용하는 방향이 있어서 네, 그런 쪽으로는 더 이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